삶은 크레센도로 살아야 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븐 코비 박사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25명 중 한 사람입니다. 누구나 자기 운명을 지배할 수 있다는 심오하지만 단순한 가르침을 펼치는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대통령에서 유치원생까지 가르친 교사였고 조직 컨설턴트이자 저자입니다. 147개국의 지사를 두고 개인과 조직에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프랭클린 코비사를 공동 설립했습니다. 유타 주립대학교 헌치먼 경영대학원에서 종신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리더십 분야 총장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스티븐 코비 박사는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2가지를 실천할 것을 권합니다. 첫째로 자신의 양심을 따르는 것이다. 양심은 삶을 지배하는 능력이다. 삶이 평화롭지 못한 것은 양심에 어긋나는 삶을 살기 때문이다. 그것은 지혜의 소리이며 자기인식이며 상식이다. 내적인 삶은 자신의 동기와 욕망을 정말로 확인하고 싶을 때 찾아가는 곳이다. 이 내적인 삶에 충실할 것을 강력하게 권한다. 둘째로 자신의 역할을 바꾸는 것이다. 항상 말했듯이 삶에 더 많은 변화를 가져오기를 원한다면 행동을 바꿔야 한다. 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원한다면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패러다임이란 세상을 보고 해석하는 방식이다. 이 책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은 인생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살기 위하여 필요한 수많은 기본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자신의 패러다임이 무엇인지 알고 어떻게 하면 그 패러다임을 전환시킬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적 성품이다, 외적 성격이다 하는 것은 둘 다 사회적 패러다임의 신뢰들이다. 패러다임이란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말한다. 지각하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의미에서 이 세상을 보는 것을 말한다. 우리들은 저마다 머릿속에 수도 없이 많은 사고의 지도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실제, 즉 사물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는 지도이고 다른 하나는 가치, 즉 사물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나타내는 지도이다. 우리는 경험하는 모든 것을 이처럼 2가지 사고의 지도를 통해 해석한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습관 1.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습관 2.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습관 3.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습관 4. 승승을 생각하라. 습관 5.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 습관 6. 시너지를 내라. 습관 7. 끊임없이 쇄신하라. 이제 앞으로 더 나아가기 전에 지적이고 감동적인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시된 그림을 몇 초 동안 관찰해 주세요. 2번째 제시된 그림을 보고 당신이 본 것을 기술해 주세요. 한 여자가 보이나요? 그녀의 나이는 어느 정도인가요? 어떻게 생겼나요? 어떤 일을 하는 여자처럼 보이나요? 당신은 아마도 2번째 그림의 여자가 대략 25세 정도이고 오똑한 콧날과 얌전한 모습을 지닌 매우 사랑스럽고 패션 감각이 있는 여성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당신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그림의 여자는 슬픈 표정을 하고 있고
나이는 60대에서 70대이며 메부리코를 가졌고 모델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다음에 그림을 자세히 본 뒤 다시 이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노파의 모습이 보이나요? 두 사람이 같은 사물을 보고 서로 의견을 달리 하더라도 두 사람 모두가 옳을 수 있다. 사실 이것은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것이다. 만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즉각 그들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앞에 이해해서 보듯이 진지하고 명석한 사람들은 사물을 달리 본다. 결론적으로 사람들은 각자가 가진 독특한 경험의 렌즈를 통해 자기식으로 사물을 보는 것이다. 사물을 과거와 다르게 보기만 해도 변화는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우리가 자신의 태도와 행동에 지엽적인 변화만 주는 것을 그만두고 그 대신 태도나 행동의 근본 뿌리인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때 비로소 획기적인 개혁을 할 수 있다. 패러다임 전환은 주어진 상황을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보도록 바꾸어 놓는다. 즉, 내면으로부터 시작하여 외부로 향하는 새롭고 심오한 더 높은 차원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의 품성은 근본적으로 습관의 복합체이다. 우리가 생각의 씨앗을 뿌리면 행동의 열매를 얻게 되고 행동의 씨앗을 뿌리면 습관의 열매를 얻는다. 습관의 씨앗은 성품을 얻게 하고 성품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라는 격언이 있다. 습관 역시 거대한 중력을 가지고 있다. 발사에 해당되는 시작에는 굉장한 노력이 요구되지만 일단 중력권을 돌파하고 나면 새로운 차원의 자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다른 모든 자연의 힘처럼 중력 역시 우리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중력은 하나의 강력한 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효과적으로 이용한다면 인생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친화력과 질서를 창조할 수 있을 것이다. 습관 1.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습관 1은 인간의 독특한 4가지 천부적 자질인 상상력, 양심, 독립의지, 그리고 특히 자아의식에 근거하고 있다. 주도성은 단순히 술선에서 사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이 말은 스스로의 삶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의 행동은 자신의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지 결코 주변 여건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가치가 감정을 지배할 수 있다. 또 우리는 어떤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 주도적으로 하고 그 책임도 질 수 있다. 주도적인 말을 하라. 태도와 행동은 우리가 가진 패러다임에서 나온다. 반사적인 사람들이 쓰는 말에는 책임감이 없다. 일반적인 공통점은 책임 전가이다. 잠시 반사적인 말과 주도적인 말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자, 대안을 찾아보자. 내가 할 수 있는 모두야. 나는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그가 나를 미치도록 화나게 한다. 나는 나의 감정을 조절한다. 반사적인 말이 갖는 심각한 문제는 그것이 바로 자성예언이 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운명은 이미 결정됐다는 패러다임을 굳게 믿고 이러한 믿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에 맞는 증거를 만들게 된다. 그 결과
자신의 인생이나 운명에 대한 책임을 상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점차 피해의식을 갖게 되고 스스로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게 된다. 통제를 할 수 없는 문제에 관해서는 얼굴에 주름살이 안 생기도록 하면 된다. 즉, 웃으면서 진지하고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싫더라도 기꺼이 인정해가며 사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주도적인 접근 방법은 내면에서 외부로 향하여 변화하는 방법이다. 즉, 외부에 있는 것들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 자신이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나는 보다 현명할 수 있다, 보다 부지런할 수 있다, 보다 창조적일 수 있다, 보다 협력적일 수 있다는 식이다. 우리가 자신의 생활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약속을 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과 둘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것이다. 습관 2.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습관 2는 마음속으로 한 창조에 해당되며 이것은 상상력과 양심의 기초를 두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의 장례식에 참가하기 위해 가고 있는 자기 모습을 마음속에 상상해보라. 고인을 상실한 슬픔과 생전에 알고 지냈다는 자랑스러운 감정이 조문객들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그런데 식장 앞으로 가서 관속을 들여다보는 순간 깜짝 놀란다. 그 관속의 주인이 다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3년 뒤에 치르게 될 당신의 장례식이다. 또 여기에 온 모든 사람들은 당신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마지막으로 표하기 위해서 찾아왔다. 조사를 읽을 사람이 4명이다. 가족과 친인척을 대표하는 사람, 당신 친구들 중에 한 사람, 당신 직장이나 또는 같은 전문 분야에서 일하는 동료, 당신이 봉사하기 위해 몸담았던 교회나 지역사회 단체에서 온 사람이다. 자, 이제부터 한번 깊이 생각해보라. 당신은 이 사람들이 당신과 당신의 삶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해 주기를 바라는가? 당신은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과 도움을 주고 싶었는가?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려는 말의 가장 기본적인 적용은 오늘부터 시작하여 최후 순간에 갖고 싶은 이미지, 모습, 그리고 패러다임을 매사에 검토하는 기준과 표준으로 삼는 것이다. 그러면 인생의 각 부분을 구성하는 오늘의 행동, 내일의 행동, 내주의 행동, 그리고 내달의 행동 등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에 따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목표를 확립하고 행동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 사명, 즉 자신의 인생 철학 내지 신조를 작성하는 것이다. 자기 사명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성품,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공헌 및 업적을 기술하고 자신의 존재와 행동이 바탕을 두고 있는 가치와 원칙에 초점을 맞춘다. 자기 사명서에 의해 다른 사람의 충고를 귀담아 들어라. 내일의 계획을 오늘 세워라. 나는 인생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중독성이 있고 건강에 해로운 습관은 멀리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가 일단 이 같은 사명을 가지게 되면 주도적인 행동의 본질을 갖게 되고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비전과 가치관도 생긴다.
나아가 자신의 장단기적인 목표를 세워줄 기본 방침을 가지는 셈이다. 또 올바른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는 성문화된 헌법을 갖고 있는 까닭에 자신의 시간, 재능, 에너지를 쓰는 모든 행동이 과연 최대한으로 효과적인가를 평가해 볼 수 있다. 습관 3.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습관 3은 실제적 창조이다. 습관 1과 2의 완성이고 실현이며 독립의지의 실천으로 하루하루 그리고 매 순간의 행동을 지배한다. 효과적인 사람이 되기 위한 우리들의 신조는 다음과 같다. 오른쪽 뇌로 리드하고 왼쪽 뇌로 관리하라. 시간관리 분야에서 가장 훌륭한 견해의 핵심은 우선순위에 따라 계획하고 실행하라라는 문구라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쓰는 활동이나 일의 종류는 4가지 사분면 중 하나에 속한다. 어떤 활동을 결정하는 2가지 요소는 바로 긴급성과 중요성이다. 제1사분면은 긴급하고 중요한 부분을 다룬다. 위기, 긴박한 문제, 기간이 정해진 프로젝트. 제2사분면은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이다. 예방, 생산능력 활동, 인간관계 구축, 자기사명서 작성, 중장기 계획, 신체적 운동, 독서. 제3, 4분면은 긴급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작업의 흐름을 방해하는 사소한 일들, 일부 전화 우편물 보고서, 일부 회의, 눈앞에 급박한 상황, 인기 있는 활동이다. 제4, 4분면은 긴급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바쁜 일, 하찮은 일, 일부 우편물, 일부 전화, 시간 낭비거리, 즐거운 활동, 쾌락추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하면 당신은 몇 사분면에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있나요? 만약에 제2, 4분면이라고 대답을 했다면 당신은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제3 및 제4, 4분면에 대한 시간 투입을 삼가한다. 여기에 속하는 일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대신 제2, 4분면에 속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함으로써 제1, 4분면에 속하는 활동을 줄인다. 피터 드러커의 말을 빌리면 성공적인 사람은 당면 문제 위주가 아니라 미래의 기회 위주로 생각한다. 이들은 기회를 증가시키고 문제는 감소시킨다. 또 이들은 예방 위주로 생각한다. 이들도 역시 제1, 4분면에 속하는 위기와 긴급사태에 직면하지만 그 빈도는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나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즉 제2, 4분면에 속하고 매우 효과적인 능률 및 자질 향상을 위한 각종 활동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생산과 생산 능력 간의 균형을 유지한다. 만약 당신이 규칙적으로 행할 경우 삶에 놀랍도록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개인 생활과 직장 생활에서 할 수 있는 한 가지 행동은 무엇일까? 바로 제2, 4분면의 활동들에 그 답이 있다. 이러한 일을 할 때 우리의 효과성은 엄청나게 커진다. 습관 4. 승승을 생각하라. 인간관계의 6가지 패러다임은 승승, 승패, 패승, 패패, 승, 승승 혹은 무거래, 거래를 하지 않는 것 등이 있다. 승승이라는 것은 합의나 해결책이 양쪽 모두에게 유익하고 만족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사고는 인생을 경쟁이 아닌
협력의 장으로 보는 데서 나온다. 상호우존적인 상황에서 승승이 아닌 차선책은 장기적인 대인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때는 그 영향 때문에 치르게 되는 대가도 신중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만일 진정한 승승의 해결책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무거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성실성, 성숙도, 풍요의 심리는 필수적인 내적 성품의 요소이다. 습관 5.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 공감적 경청이란 다른 사람이 가진 증거들의 내면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다른 사람의 관점을 통해서 사물을 보는 것, 즉 그들의 세상에 보는 방식에 입각하여 세상을 보는 것이다. 이때 우리는 그들의 패러다임과 감정을 이해하게 된다. 분별력 있는 공감적 경청자는 다른 사람의 내면 깊숙이 일어나는 현상을 재빨리 알아차릴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실제 문제가 있는 내면 중심부에 도달할 때까지 한 겹씩 껍질을 벗겨내는 것을 안전하게 느끼도록 수용과 이해를 보여줄 수 있다.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도록 노력하라. 그런 다음 상대방에게 스스로의 입장에 대해 이해를 구하라. 일찍이 그리스인들은 에토스, 성품, 파토스, 인간관계, 로고스, 설득의 논리성이라는 단계적인 세 가지 단어를 통하여 훌륭한 철학을 구체적으로 표현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을 설득할 때 아이디어를 갖는 로고스, 즉 왼쪽 뇌의 논리를 활용한다. 이처럼 사람들은 에토스와 파토스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논리의 타당성에만 다른 사람에게 설득하려고 노력한다. 습관 6. 시너지를 내라. 시너지는 전체가 각 부분들의 합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각 부분들 상호 간에 갖는 관계는 전체의 일부분이고 그 자체가 전체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것은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최대의 촉매 작용을 하고 최고의 역량이 있으며 가장 큰 통합을 이루게 하는 가장 멋진 부분이기도 하다. 즉, 하나 더하기 하나는 셋 혹은 그 이상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힘을 합해 아기를 낳아 새 식구를 만드는 것이 바로 시너지이다. 시너지의 본질은 차이점을 인정하는 것, 서로의 차이점을 존중하고 강점을 활용하며 나아가 약점에 대해 서로 보완을 하는 데서 나온다. 습관 7. 끊임없이 쇄신하라. 습관 7은 개인적 생산 능력이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최대의 자산인 자기 자신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우리가 가진 본질의 네 가지 차원을 쇄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1. 신체적 차원. 운동, 영양, 스트레스 관리 등을 포함한다. 운동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은 주도성이라는 습관의 강점을 개발하는 것이다. 운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저지 세력에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신체적 건강이 갖는 가치에 입각하여 행동한다면 자신에 대한 패러다임, 자부심, 자신감, 성실성 등에 대단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2. 영적 차원. 독서, 상상, 계획 수립, 저술 등을 포함한다. 영적 차원을 재충전하고 쇄신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에 리더십을 제공한다. 당신은 이를 통해 대인관계의 승리에 자연스럽게 도달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3. 정신적, 지적 차원. 가치의 명료와 몰입, 학습과 명상 등을 포함한다. 여러 가지 정보를 얻고
마음을 넓히기 위해 규칙적으로 좋은 책을 읽는 습관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이것은 대단한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제2사분면에 속하는 활동이다. 독서를 통해 오늘날 살아있는 가장 위대한 사상가뿐만 아니라 과거에 살았던 위대한 사상가도 만날 수 있다. 4. 사회적 감정적 차원. 봉사, 공감, 시너지, 내적 안정 등을 포함한다. 자신이 가진 준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이것을 출발점으로 한 발 나아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깊이 이해할 수 있을 때 내면적 안정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할 때 진지하게, 생산적으로, 그리고 협조적인 상호 의존적 습관을 경험할 때에야 비로소 내면적 안정이 나타난다. 괴테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다. 상대방을 현재의 모습 그대로 대해주면 그 사람은 현재의 모습대로 머물 것이다. 상대방의 잠적 능력을 인정해주면 그는 인정받은 대로 성취해낼 것이다. 실신의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풍요의 심리란 패러다임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진정으로 소중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성공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개인적인 지혜를 갖게 해준다. 여기까지입니다. 7가지 습관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힘든 습관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더 나은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